이 약 먹으니까 바로 나. 고객 만족을 해야 된다. 고양이는 당뇨가 옵니다. 아유, 됐고 약이나 지어줘.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가끔 커뮤니티에 약 잘 지어주는 병원 추천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약을 지어주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효과가 빨리 나타난 약은 보통은 스테로이드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심장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같아. 확실한 건 효과가 빠를수록 부작용도 셀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효과가 뚜렷한데 부작용이 없다 라는 약을 저도 먹어보고 싶고요. 이 약 먹으니까 바로 나. 그건 약을 안 먹으면 바로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뚜렷할수록 부작용도 뚜렷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 약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관련된 거, 숨 쉬고 심장 뛰어야 돼. 순환계 관련된 약, 응급 상황에서. 두 번째는 알러지 쇼크, 일반 알러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돼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얘가 훨씬 더 안정화가 되고 목숨이 보존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매우 긴급한, 그리고 알러지 관련된 거 말고는 약을 세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심장과 폐에 관련된 약을 제외하고는 약을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 또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정말 좋은 약이고요. 이 약물이 정말 많은 생명체의 삶의 질과 생명을 살렸을 거라고 봐요. 저도 예전에 피부 질환이 있었을 때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더라고요. 배곡 피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약이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정말 많이 씁니다. 일단 증상 개선을 시켜야 애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니까 피부병에 많이 쓰는데, 그쪽으로는 스테로이드 사용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강아지한테 오래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특히 푸싱, 그러니까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피부 잡자고 다른 병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적절한 용량을 장기간에 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거 좀 세게 오래 써도 쿠싱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개에 비해서는 쿠싱이 안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당뇨가 옵니다. 당뇨가 올 정도로 약을 쓰는 경우는 만성질환이죠. 만성 구내염 혹은 만성 피부질환, 이럴 때 많이 쓰십니다.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가 너무 좋은 소염제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는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쓰면 당뇨가 걸리고 너무 초반에 쓰면 이유가 덮어져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애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주인이 멀어지자 보호자분들이 빨리 나는 약 주세요 라고 하면 수의사 선생님들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이가 심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믿고 순차적으로 약을 써보고 반응을 보시는 게 아이한테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병원에 갔어. 거기서 지어준 약을 먹으니까 안 아파. 근데 약을 끊고 하루만 있으면 다시 아파. 많은 분들이 약을 줬는데 바로 효과가 있는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가서 약 지어준 거 먹으면 바로 나. 그러면 동물병원이든 사람병원이든 이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고객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니즈에 맞춰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 지인분이 저한테 보내진 약 처방을 보니 스테로이드 하나,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2개, 유사 마약류 진통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소화제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약 끊으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약을 최소한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해서 이걸 좁혀 나가야 되는데 약 먹으니까 좋았는데 못 좁혀요. 정말 힘듭니다. 동물병원도 똑같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수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됐고 약이나 지어줘.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못 좁혔잖아요. 검사를 안 하고 약만 먹고 애가 낫기를 바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해 산탄식 처방, 항생제도 주고 스테로이드도 주고 다른 진통제도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만성적인 경우로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은 이 약 먹고 애가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약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그때도 또 약만 지으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점점 생기고 약의 부작용의 리스크가 계속 커진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질 거예요. 스테로이드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 건 알아.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돼요. 그 약 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주사 안 주고. 이거 해보세요. 뭐 굶기고 뭐 해보세요. 시기 바꿔보시고. 약 안 주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컴플레인 이빠이 갔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돈 썼는데 주사도 안 주고 약도 안 줬어. 뭐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다른 병원 가셔서 나으시면 저는 순간 돌팔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환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약을 먹어서 약 때문에 나았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그거 안 했더니 내가 위험성 때문에 일단 약을 먹이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말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약을 쓰는 것도 문제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그렇게 산탄식으로 세게 지어주는 건 살아남기 위해서요. 약을 잘 지어줘야 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실력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수의 아이들은 약 안 먹어도 나을 애도 있고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약을 끊었더니 증상이 다시 돌아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약만 먹이지 마시고 검사를 한번 하세요. 검사를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도 하세요. 약 때문에 확 좋아지고 약을 끊으면 안 좋은 질환들은 결국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고양이를 중환자 그리고 길게 그리고 최종 진단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의 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료를 하려면 보호자분이 얘를 되게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보호자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조치는 최소화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보시라 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병원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어떤 주사를 놓고 어떤 약을 처방하고 적극성을 어떻게 처음부터 세팅을 할 것인가는 요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의료적인 근거가 없이 보호자분이 마음 편하려고 주사 놓고 약 먹으면 더 낫겠지, 보호자분의 안심을 위해서 의료적 치료적 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것도 의료적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무섭거든요. 잘못되면 욕먹어요. 근데 보호자분이 이걸 동의를 해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의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해야 집사도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보호자분들 집에서 약 안 먹는 게 편하죠.